안녕하세요. 오늘은 팔란티어의 AIP, 인공지능 플랫폼이죠. 여기에 대해 저희가 입수한 시리즈를 1편부터 4편까지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AIP가 정확히 뭐고,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게 왜 그냥 AI 챗봇이랑은 다른 건지, 이건 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AI가 판단은 곧잘하는데 이걸 실제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는 조직들, 그 문제를 AIP가 어떻게 푸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죠. 자, 시작할까요? 네, 맞습니다. 많은 조직들이 AI를 쓰고 싶어 하죠. 근데 실제로 업무에 적용하고 이걸 또 통제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렇죠.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죠. 네. 누가 어떤 데이터에 접근해야 하나, AI 제안을 믿고 실행해도 괜찮나, 결과는 또 어떻게 추적하나, 이런 것들이요. AIP는 바로 이 지점, 그러니까 데이터 접근부터 실행 승인, 결과 추적까지 전 과정을 조직이 통제할 수 있는 실행 시스템, 이걸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묻고 답하는 걸 넘어서는 거죠. 아, 그러니까 AIP는 AI한테 뭘 물어보는 수준이 아니라 조직의 규칙 안에서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게끔 일종의 안전장치나 실행 경로를 만들어준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이 통제 구조,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네, AIP의 핵심은 AI를 조직의 어떤 통제된 프로세스 안으로 딱 넣는 데 있어요. 이걸 크게 4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4단계요? 첫째는 접근 제어입니다. 뭐랄까요? 회사 출입증 확인하듯이요. 누가 어떤 데이터에 접근하고 질문할 권한이 있는지 이걸 먼저 딱 확인하고 통제하는 거죠. 일단 권한부터 확인하고요. 그렇죠. 둘째는 프롬프트 시퀀스 엔진인데요. 이건 사용자의 그냥 단순한 질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음 분기 A 부품 재고 부족 예측해줘 이런 요청을 받으면 내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조회하고 예측 모델을 돌리고 관련된 정책을 확인하는 이런 구조화된 작업 흐름으로 자동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 질문 하나가 그냥 답만 툭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업무 처리 순서로 착착 바뀌는 거군요. 신기하네요. 네. 그러면 AI가 내놓은 예측이나 제안, 이걸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건 어떻게 관리되나요? 여기서 만약 실수가 생기면 큰일이잖아요. 바로 그 점 때문에 3번째 단계, 승인 및 실행 계층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 승인 단계? 네, AI 제안이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는 조건은 뭐냐? 혹은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특정 담당자나 관리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런 조직의 정책과 규정을 시스템에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I가 혼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정한 규칙이랑 승인 절차 안에서만 움직이도록 딱 묶어두는 거죠. 사람이 개입할 여지를 확실히 두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찰 및 로깅입니다. 모든 질문, 사용된 데이터, AI 판단 근거, 실행 결과, 그리고 그로 인해 영향을 받은 부분까지 모든 과정을 다 기록하고 추적합니다. 그래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 파악도 하고 감사도 받을 수 있고요. 이런 투명성이 없으면 조직 안에서 AI를 믿고 쓰기 어렵겠죠. 와, 확실히 그냥 AI 모델 도입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접근법이네요. 굉장히 체계적인데요. 네, 그렇죠. 그런데 AI PY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려면 팔란티어의 또 다른 핵심 플랫폼인 파운드리랑 연결되는 게 필수적이라고 들었어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파운드리는 조직 안에 흩어져 있는 모든 데이터를 일단 한 곳에 모으고요. 그 데이터들 사이의 의미와 관계를 정의하는 온톨로지라는 걸 구축합니다. 온톨로지요? 좀 어렵네요. 이걸 좀 쉽게 비유하자면 조직 데이터의 구글맵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데이터 지도요? 네, 그냥 데이터 목록만 쭉 있는 게 아니라 이 고객이 저 제품을 샀고 그 서비스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간의 관계랑 맥락을 시스템이 이해하게 해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AIP가 사용자한테 A 부품 수요 예측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파운드리의 이 온톨로지 덕분에 A 부품과 관련된 정확한 데이터, 예를 들면 과거 주문이나 재고, 사용률 같은 걸 딱 찾아서 분석할 수 있는 거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달팀에 알림 보내기나 발주 시스템 연동하기 같은 실제 업무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아하. 만약 파운드리가 없으면 AIP는 그냥 맥락을 이해 못하는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온톨로지, 데이터의 의미 지도 덕분에 AIP의 질문이 단순 정보 조회가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죠. 이론은 이제 좀 알겠는데 실제로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더 확 와닿을 것 같아요. 자료에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장 사례가 있던데 상당히 인상 깊더라고요. 네, 그 우크라이나 사례는 AIP가 얼마나 긴박하고 복잡한 환경에서도 쓸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드론 영상이나 위성 정보 같은 실시간 데이터들이 파운드리를 통해서 통합되고요. AIP는 이걸 분석하죠. 네. 그럼 현장 분석가는 X지역 적군 이동 경로 예측해줘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고 AI는 분석 결과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공격 명령 같은 아주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인간 지휘관이 전체 상황을 보고 판단해서 승인합니다. AI가 제안은 하지만 결정은 사람이 하는 거죠. 아, 결정은 결국 사람이. 그렇죠. 그렇게 승인된 명령은 시스템을 통해서 즉시 전파되고 또 작전 결과는 다시 데이터로 피드백돼서 다음 분석에 활용되고요. 이런 순환 구조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겁니다. 와. 일본 방위성이나 영국의 NHS, 그러니까 국민보건서비스 같은 공공부문 사례들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AI가 자체적으로 막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고요. 기존의 행정 절차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자동화를 돕는 방식. 이런 식으로 활용되는 거죠. 핵심은 언제나 인간의 통제하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AI가 판단을 돕고 사람은 승인하고 시스템이 실행하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기록된다. 이게 AIP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기술 시연 수준이 아니라 이미 실제 복잡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정말 중요해 보이네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팔란티어 AIP는 AI 모델 자체의 성능을 높이는 경쟁보다는 조직의 AI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또 통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질문을 실제 업무 흐름으로 바꾸고 조직의 기존 시스템과 연동시키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추적 가능하게 만드는 것. 상당히 정교하게 설계된 인프라인 셈이죠. 네.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현실 조직의 운영체계 안으로 안전하게 통합하려는 접근 방식,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AI의 판단과 실행이 이렇게 조직의 공식적인 통제 시스템 안으로 점점 더 깊숙이 들어오게 된다면 과연 의사결정의 속도나 질,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는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여러분이 계신 분야에서는 이것이 어떤 새로운 기회나 혹은 도전 과제를 의미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